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올해 가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잠깐 공지사항이랄까요? 그 전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8기 수강생분들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상담 의뢰가 들어오는 카카오톡 채널이 너무 감사하게도 신청이 많다 보니까요. 별도의 카카오톡 채널을 만들고 그쪽으로 제가 신청을 받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약간이 아니고요. 그냥 컴맹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오시라고 해놓고 1대1 채팅이 안 되게 막아놨더라고요. 그걸 제가 좀 뒤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미 많은 분들이 친구 추가를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친구 추가 말고요. 지금은 이제 수강 신청 채널 통해서 저기 가능해요. 저기 뭐죠? 1대1 채팅이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채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 내용은요. 이 유튜브 채널 지금 이 영상 밑에 더보기라고 있어요. 그 밑에 살짝 보시면 더보기에서 화살표 있거든요. 그거 눌러보시면은 그 밑에 제가 링크 걸어 두겠습니다. 또는 유튜브 채널 게시판이죠.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시면은 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가을은 진짜 가을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가을은 금의 계절이죠. 금의 계절인데 월은 보신 분들은 다 보셨겠지만 경신월, 신유월, 간여지동이라 그러죠 보통. 그러니까 정말 진짜 가을입니다. 찐가을이고 더더군다나 세운이 묘목이기 때문에 이 목과 금이 대단히 강하게 충돌하는 그런 가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목과 금이 강하게 충돌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과 금이 충돌하게 되면요, 이동수가 생기시는 분들 많고요. 또는 부서 변경, 이사, 그리고 이민, 유학 이런 분들도 대단히 많으실 거고요. 그리고 여행 다녀오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시겠죠. 그래서 올해 가을에 여행 가실 일 있으시면은 티켓팅 미리 이 가을 8월 9월이니까 가을이라고 하기에는 좀 난감하네요. 우리 체감상. 티켓팅 미리 해놓으셔야 돼요. 이때 비행기 값 대단히 비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금과 목이 충돌하기 때문에 진짜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올해의 하이라이트. 감성과 이성이 충돌하는 일이 크게 발생합니다. 대단히 고민스러운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사람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머리로 생각하면 이래야 되는데 마음으로 생각하면 저래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심하게 발현되게 되고요. 또 이성을 우리가 쓰다 보면은 누구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감성을 쓰게 되면 이제 반대가 되겠죠.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이해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호흡기 관련 질환. 벌써부터 좀 시작이 되고 있죠. 호흡기 관련 질환. 왜냐면 이 금기운이 호흡기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호흡기 관련 질환, 그리고 어떤 명식은 목기운이 오히려 좀 손상이 될 거기 때문에 관절, 그리고 사고, 특히 이제 자동차 운전 같은 거 하실 때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올해 가을은 정말 진짜 가을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경신 신유라서 그런 게 아니라 세운이 묘목이다 보니까 목과 금이 서로 대단하게 대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지장간을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럼 이제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런 의문을 품으실 수가 있어요. 지장간을 중요하게 보는 사람인데 진짜 가을 기운은 요 끝나갈 무렵부터 들어오는 거 아니냐. 경신월이 되더라도. 근데 그게 아닙니다. 왜냐면요. 작년이 이민년이었죠. 이거를 예시로 제가 들어봐 드릴게요. 이민년이면은 사실상 지장간 속에 병화하고 요 임수가 충돌하는 운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야 간목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갑인년이었다. 그러면 아무튼 인중에 간목의 근이 있는데 이 천간으로 올라와 있죠. 이렇게 되면요. 시작부터 이 나무의 기운이 강해진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경신월의 천간이 경금이다 보니까요. 경금의 근이 시작부터 존재하고 있죠. 이렇게 천간으로 올라와 있죠. 그래서 올해는 이 지장간의 순서대로 보시더라도 그렇더라도 요 금의 충돌, 이 금의 기운이 시작부터 대단히 강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 중반부 8월 중순부터 한 말까지는 대략 그냥 8월 중순부터 말까지는요. 요 임수하고 경금이 만나니까 금생수를 대단히 강하게 하는 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계산이 되는 게 하나가 있죠. 신금일간 분들한테는 이게 상관이죠. 그럼 신금일간 분들은 뭐 연애하시거나 특히 여자분들 그러시면은 요 상관 경관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언제? 8월 중순부터 말까지 신금일간 분들은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되겠구나. 요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을목일간 분들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왜냐면 제 이론에 따르면 임수가 힘을 발휘하면 병화가 움직인다 그랬죠? 그럼 병화가 상관이신 분들은 또 을목일간 분들이 되니까요. 8월 달에 이 을목일간 그리고 신금일간 분들은 상관 경관을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보편적으로 일반론적으로 이걸 볼 때 어떻게 보면 되나 하면요. 월운이 하위운이잖아요. 하위운. 모에 비해서 세운에 비해서 세운은 상위운입니다. 근데 상위운에 묘목이 있고요. 그리고 하위운에 경신 신유가 있으면요. 결국에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요 하위운이 상위운을 건드려서 결국에 움직이는 운은 이 묘목이라는 겁니다. 일반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병화일간이다. 병화일간이면은 묘목이 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금기운은 재성이 돼요. 그럼 내 재성, 내가 뭐 돈을 들여서 인성을 얻는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명식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병정화일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재성으로 인해서 인성을 얻는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갑을목일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이게 관성이죠. 관성으로 인해서 비겁을 얻는다. 자, 비겁을 얻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요. 내가 좀 단단해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겁재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갑목일간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성으로 인해서 겁재를 얻는 게 되는 거겠죠. 묘목이 갑목일간 분들한테는 겁재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갑목일간 분들은 그렇게 해석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뭐 직장에서 경쟁이 심화된다.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한다. 그냥 이런 정도로 해석하시는 게 맞겠는데 을목일간 같은 경우에는 관성으로 인해서 재성이 아니고 이제 관성이죠. 관성으로 인해서 비견을 얻는다. 이 비견은 내 자신이기도 하니까요. 내가 좀 근기를 가지고 막 열심히 활동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또는 동료들을 얻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도 맞겠고요. 자, 그 다음 무기토일간 분들 조심해야죠. 그죠? 무기토일간 분들. 왜겠습니까? 상관이죠. 식신상관. 그리고 묘목이 관성이죠. 그럼 뭘 조심하셔야 되겠습니까? 관성과의 충돌, 사람들과의 마찰, 이런 부분 좀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무기토일간 분들은요. 그리고 아참, 을목일간 같은 경우는요. 특히 신유월이 편관인데 을목일간이신데 이 지지에 금기운이 좀 강하게 있으시다. 그러면은 조금 피곤하실 수 있으세요. 이게 편관이 너무 세게 들어오다 보니까 신유라는 의미로 이게 제가 갑목일간도 이게 편관이긴 하잖아요. 갑목일간도 해당 사항이 있지만 이게 음간끼리의 그 편관의 극이 정말 대단히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을목일간을 콕 집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무기, 그럼 경신금 일간 같으신 경우도 비겁이죠. 비겁으로 인해서 재성을 얻는다. 이제 이렇게 보셔도 되세요. 물론 지금 일반론적인 거를 다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예외적인 경우들 거꾸로 목을 얻는 게 아니라 목이 좀 안 좋게 흘러가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좀 이따가 말씀드리긴 할 거예요. 근데 일반론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죠. 경신금 일간분 같은 경우에는 비겁으로 인해서 재성을 얻는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게 또 겁재도 되잖아요. 경금일간은 신유가 겁재, 신금일간은 경신이 겁재다 보니까 또 돈 나갈 일이 생기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임계수 일간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인성이죠. 그리고 묘목이 식상이죠. 그럼 인성을 갖고 내가 식상을 쓴다. 내 자격증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본다. 또는 어디서 일감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움직일 수 있게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세요. 근데 여기 이제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대단히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뭔가 사주 원국의 형태가 그렇게 특이하지 않은.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나 하면은, 자, 제가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목에 이렇게 있고, 그리고 금이 대단히 많은 명식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금이 대단히 많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목이 힘을 못 쓰는 구조다. 이렇게 가정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요. 경신 신유로 인해서 목이 움직인다 그랬죠. 그럼 목이 사주 원국으로 싹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목이 사주 원국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들하고 막 부딪히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목을 얻는다가 아니라 목이 훼손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단 지금 제가 뭐 나무일간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경금일간 같은 경우로 한번 예시를 들어봐 드릴게요. 경금일간인데 밑에 임묘진이 있어요. 임묘진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도 또 묘목이 있어요. 여기는 을묘. 자, 그럼 딱 봐도 목 기운이 너무 강하죠. 그럼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 비겁으로 인해서 재성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우에는 목 기운이 너무 세잖아요. 그러니까 목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경금을 힘들어 버리게 만들어 버리겠죠. 그럼 재성을 얻는다라기보다는 재성 때문에 내가 좀 괴롭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포인트는 이거예요. 경신 신유로 인해서 묘목이 드러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기륭에 대한 판단은 사주 원국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운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따라서 또 어마어마하게 달라지게 되겠죠. 만약에 이런 명식인데 대운이 화대운이다. 그러면 월운의 경신 금으로 인해서 이 목이 움직이게 되는데, 즉 동하게 되는데 이 목이 대운의 화기운으로 연결되니까 너무 뜨거워져서 관성이 너무 세지죠. 그럼 만약에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건강적인 부분. 그게 이제 또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기운이 고립되어 있거나 목기운이 고립되어 있으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건강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냥 좀 일반화시켜서 보편화돼서 말씀드리면은 결국에 금이 고립되어 있거나 목이 고립되어 있으신 분들은 건강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건강은 어디냐? 목이면은 뭐 간, 담낭, 근육, 관절, 그리고 금이면은 어디겠습니까? 금이면은 뭐 갑상선, 호흡기, 폐, 소화기관, 그리고 이제 콩팥도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좀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고요.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이 관절하고 근육입니다. 그러니까 운전 같은 것도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넘어지지 않도록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금이 고립되어 있고 목이 고립되어 있으신 분들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론 이제 경신월, 신유월이 가까워지면 또 제가 영상으로 업로드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할 거예요. 근데 이 목하고 금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운이라는 거는요. 결국에는 이 고립을 이렇게, 네. 금하고 목이 이렇게 부딪히는 운이라는 거는요. 결국에는 이성과 감성의 대립이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이세요, 여러분들. 이건 어떤 명식이든지 간에 이 일은 발생할 겁니다. 뭐 어떤 사람한테 실망을 하거나 누가 너무 혐오스럽거나 또는 어떤 사람이 너무 안 돼 보이거나 이런 일들이 우리 심리적으로 무조건 발생하세요. 그러니까 그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나의 진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엇이 맞는지 심사숙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운에서 잘못 대처한다라는 거는요.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 되게 나쁜 사람이다. 이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복수해야지.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내가 은혜를 갚아야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고요. 나의 진심은 무엇인지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무엇이 맞는지 후회하지 않게 천천히 생각하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 금의 기운이라는 게 숙살직이잖아요. 그래서 금 기운을 잘 쓰시는 분들이 후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단편적으로 이거 틀렸다. 이거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연륜이 생기고 또 금 기운을 상당히 잘 쓰시는 분들 계세요. 적재적소에. 그런 분들은 당연히 안 그렇겠죠. 근데 나이가 비교적 젊으시고 또 아무래도 양적인 기운이 더 강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숙살지기의 기운을 대단히 강하게 쓰시거든요. 단편적으로 생각하시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이거는 맞다, 이건 틀리다 이래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특히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무기토리간 분들 상관경관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기토 분들은 더더군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을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가을이에요. 진짜 가을이고요. 이 진짜 가을을 우리가 예쁘게 아름답게 잘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경신월 다가오면요. 조금 일반화시킬 수 있는 부분만 어느 정도 제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올해 가을에 대한 영상을 올린 이유는요. 이 운이 워낙에 좀 우리에게 다방면으로 크게 다가오다 보니까 미리 준비를 하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